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유기화학 제14장의 3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알데하이드 케톤의 합성법, 알데하이드 케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데하이드 만드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1차 알코올로부터 산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산화를 시켜야겠지. 왜? 1차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카복실산까지도 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멈추려면은 적절한 산화제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부분 산화 반응을 하는 거고,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속 산화제 같은 경우는 PCC, PDC. PCC는 피리디늄 클로로크로메이트라고 하는 시약. 제일 유명한 시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활성 MnO2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원 옥시데이션을 이용하는 건데, 얘는 비금속 산화제를 쓰고, 그 비금속 산화제는 DMSO가 활성화가 된 형태이죠. 그래서 활성화된 DMSO 산화제를 이용하는 스원 옥시데이션. 이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반응이거든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본서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 시약 중에 하나인 데스마틴 포아이오디난. 초원자가 아이오딘 화합물 중에 하나인 데스마틴 포아이오디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카복실산까지 산화가 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복실산 유도체로부터 부분적인 환원을 해서, 그러니까 알데하이드가 산화가 되면은 카복실산이잖아요. 그럼 카복실산 및 그것들의 유도체는 알데하이드보다 산화 준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카복실산 또는 그 카복실산의 유도체들을 환원을 시키면 알데하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환원이 될 때 걔도 풀로 환원을 하면 어디까지 되냐면 알코올까지 환원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도 부분적인 환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산염화물에다가 이런 시약들을 처리해 주게 되면은 만들어낼 수 있고, 요거를 와인랩 아마이드라고 합니다. 와인랩 아마이드. 거기다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처리하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사실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요거는 가끔 나와요. 요거. 산염화물의 반응에서도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산염화물을 이렇게 알데하이드로 바꿀 수 있고요. 요거는 좀 대학원 과정 있으신 분들은 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아마이드 화합물, 와인랩 아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죠. 에스터를 부분환원 반응을 할 때 뭐를 써서? 다이발. 다이아이소부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라는 거. 다이발. 자, 지금 우리가 안 배웠어. 이거 어디서 나오면 15장에서 나와요. 15장에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만약에 15장에 대한 내용 공부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15장 공부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돼요. 이런 시약. 요게 아마 스테픈 리액션일 거예요. 스테픈 리액션. 나이트로 화합물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화학종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중요도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반응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요거. 에스터를 다이발이라고 하는 시약을 이용해서, 다이발은 거의 대부분 요즘 기본서에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다이아이소부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그걸 이용해서 알데하이드까지 부분적으로 환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단 알카인의 수소와 금속 첨가 산화 반응이죠. 여기에 첨가가 되면 분소가 일로 들어가잖아. 여기로 수소가 들어가고, 분소가 산화가 되면은 OH기가 되니까 이런 형태의 NO. 여기서 염기 조건하에서 토토모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알데하이드를 생성하게 되죠. 이런 특징도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다음이 이제 알켄으로부터도 만들어낼 수 있죠. 알켄의 가오존 분해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오존올리시스 반응을 하면은 중간재로 오존아이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오존아이드에 뭐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알데하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반응 조건이 첫 번째로는 이제 오존을 이용해서 오존아이드라고 중간재를 만들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징크를 처리해 줍니다. 징크를 이용해 가지고 환원을 시켜주면은 여기가 수소원자인 경우에, 여기가 수소원자인 경우죠. 여기가 수소원자인 경우에는 여기가 산화성 분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알데하이드 형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원제를 뭘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이제 원투다이올 화합물로부터도 산화성 분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테트로사이드 이용해서 다이올 화합물을 만들고, 여기다가 뭐 소듐 퍼아이오데이트 혹은 퍼아이오딕 애시드, 퍼아이오딕 애시드는 HIO4예요. 아니면 리드 테트라아세테이트, 이런 시약들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중간체들, 요거를 사용하면, 아이오딘 화합물을 이용하면 이런 중간체를 거쳐서 화합물을 만들어내죠. 이 생성물은 봐봐, O3 처리한 거에다가 징크를 이용해서
오존아이드 만들어진 거, 그거를 처리해준 거, 얻어지는 거와 똑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즈알데에 들어가는 거, 방향쪽 고리에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 벤젠고리가 포함되어 있는 벤즈알데드 화합물을 합성하는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게터만 코치 반응과 그다음에 이제 라이먼 티만 반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커니즘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벤즈알데하이드. 방향적 고리에 CHO라고 하는 카본일기가 붙어있는 화합물, 요거를 벤즈알데하이드라고 부르고요. 벤즈알데하이드가 합성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가터만 코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실화 반응의 일종이에요. 프레드크래프트 아실화 반응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여기가 지금 이런 형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가 끊어졌을 때 보통 아실화 반응에서 필요한 게 여기가 할로젠이죠. 할로젠이 루이스 XT에서 활성화가 되면서 이 결합이 약해지고 여기 친전자성 탄소 원자가 방향적 고리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반응 중간에. 근데 이쪽 면이 수소이고 CL인 상태는 얘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시약은 없고요. 반응 중간에 만들어야 됩니다. 반응 과정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시약이 바로 이거죠. CO랑 HCl. 자, CO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예요. 형식 전화가. 요게 HCl을 공격을 합니다. HCl을 공격을 해요. 자, 메커니즘 한번 그려보면 HCl을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탄소 쪽에서 수소 원자를 공격하고 이탈기로 클로라이드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CO 여기는 플러스 형태 그대로고 여기에 수소 원자가 붙었죠. 그리고 어떤 식의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이탈된 Cl-가 전자쌍을 가지고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기 결합을 끊어주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돼서 생성되는 거 보면 여기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한쪽 여기는 이중결합 카본일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한쪽 편은 Cl, 한쪽 편은 수소 원자죠. 요게 반응 중간에 생성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일반적인 프레드크래프트 아시라 반응처럼 진행이 돼요. 뭐가 존재하니까? AlCl3가 존재하니까 AlCl3가 얘가 뭐죠? 루이스 엑시드예요. 그러면 Cl이 전자쌍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주변에 Cl에 AlCl3가 되죠. 여기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고. 자, 그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반응 메커니즘이 진행이 되느냐? 얘가 밀어요. 얘가 이렇게 밀고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요 결합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부터 뭐가 만들어진다? H 여기 탄소 원자에 O 이거 플러스가 되죠.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공명구조가 그려질 수 있어요. 공명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H O 여기가 플러스 형태의 공명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탄소를 뭐가 공격해요? 벤젠을 공격하는 거죠. 여기 방향쪽 화합물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CHO기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벤즈알데하이드 합성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가타만 코어 반응의 메커니즘이고요. 자, 두 번째로 볼 반응도 이제 중요한 반응인데, 라이머 티만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카벤 중간체를 이용해요. 카벤. 메커니즘이 조금 앞쪽보다 어렵긴 한데,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HCl3랑 KOH가 반응하게 되면은 요거는 알켄 파트에서 나오는 반응이죠. 카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요게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탄소 원자에 Cl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요게 다이할로 카벤 중간체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합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요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이제 KOH가 염기로 작용해서 요게 페놀이잖아요. 페놀에 수소 원자 페녹사이드 형태를 만들어요. 수소 원자를 제거하면서. 그래서 여기가 O-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를 공격하느냐? 바로 요 카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여기 탄소 쪽에서 얘를 공격하는 거죠. 그
여기는 그대로 존재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탄소 원자가 존재하는데 Cl이고요. 뭐가 존재하냐면 전자쌍이 존재하면서 여기가 차지가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가 되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수소 원자를 여기 전자쌍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탄소 원자가 전자쌍을 가지고 수소 원자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게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다시 방향적 고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O-,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원자가 이동을 한 거고 Cl, 그 다음에 H. 이러한 이제 중간체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OH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첫 번째 CHCl3와 반응해서 카벤을 만들 때도 역할을 하고요. 일단 염기 역할을 하죠. 여기도 두 번째로 페녹사이드를 만들 때도 염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시넥지 역할을 합니다. 얘가 어디로 공격하냐면 여기로 공격해요. 그 다음에 얘를 이탈기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O-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편으로 Cl, 그 다음에 OH기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여기 수소 원자를 공격합니다. 이걸 이쪽으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클로라이드를 이탈기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지금 여기 원래 수소 원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형태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는 OH기가 되는 거죠. OH기. 그다음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카본 1기에 H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CH5기가 도입되는 요거를 와이머 티만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으로 이제 케톤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보시면 케톤은 이제 역시 알코올을 산화시켜서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알코올이 2차 알코올이죠.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케톤. 근데 케톤은 여기서 사용했던 이 산화제로는 더 이상 산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톤 단계에서 딱 멈출 수가 있겠죠. 사용하는 시약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뭐 크롬이나 망간, 리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속 산화제를 쓸 수도 있고 수온 옥시젠 여기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스마틴 포아이오딘과 같은 이런 시약들, 다양한 시약들을 사용해주면 되는데, 뭐, 당연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크롬을 기반으로 있는 시약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단이나 내부 알카인의 이제 수화 반응을 통해서, 케톤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특히나, 말단 알카인을, 수은 이가 충매를 이용해서 수화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메틸 케톤이 얻어지죠. 메틸 케톤이. 한쪽이 CH3 형태로 존재하는 메틸 케톤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 알아두시고, 여기서 제가 자세히 메커니즘을 쓰면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은 또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화성 분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알데하이드가 얻어지는 조건. 여기 부분은 둘 다 알키기잖아요. 그럼 얘는 키톤이 얻어지는 거지. 케톤과 알데하이드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프레드 크래프트 아시라 반응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방향적 케톤은. 자, 이게 반응을 해서 아실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아실 양이온이 벤젠이 공격을 하는 거죠. 아실 양이온을. 그래서 이제 프레드 크래프트 아시라 반응을 통해서 탄소-탄소 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유기구리시약에 반응해서 나왔던 건데, 유기구리시약 같은 경우는 산염화물과 반응을 하면은 이쪽의 알키리가 클로라이드 대신에 치환이 됩니다. 얘는 이제 전이금속이 관여가 되는 메커니즘 통해서 옥시데이티브 어디션이라고 부르는 산화성 첨가 반응, 그리고 리덕티브 엘리미네이션이 부르는 환원성 제거화 반응, 그 반응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케톤 형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요거는 조금, 근데 요거 나옵니다. 연수 문제 같은데 이런 데 꽤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뭐 알데하이드 케톤 만드는 방법들은 앞쪽에서 다 했던 반응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안 했던 게 알데하이드 만드는 과정에서 그쵸, 카복실산 유두체로부터 환원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거, 그거는 15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